예, 인천여고학 지문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고요. 2200 돌파했으니까 이제 한번 달려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글로벌 차트를 보겠는데 글로벌 코로나19 차트를 보겠는데 뭐 코로나는 별로 안 좋아요. 미국의 확진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은 전 세계 하루 확진자 현황인데 현재 20만 명 넘어 있습니다. 24만 명, 23만 명 정도 하루에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6월 하순만 하더라도 14만 명, 15만 명 그랬거든요. 상당히 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현황을 보겠는데 미국 현황 보시면은 이렇게 올 6월달 말만 하더라도 2만 명, 3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만 명도 나오고 있고 막 7만 명, 뭐 7만 5천 명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코로나의 발생 확진자 수 자체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사망자가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우지수 차트랑 이걸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왜 다우지수 이렇게 돼 있죠? 5일선을 잘 타고 있고 장기 라인 240일을 돌파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지수가 240일 장기 라인을 돌파했다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 큰 추세의 문제는 없습니다. 추세가 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7월 달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73.1이 나왔는데 73.2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이게 78.1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비 심리 지수가 약간 떨어졌다. 전망치인 77.8에도 좀 못 미쳤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자꾸 올라가니까 코로나가 계속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또 이제 일부 지역에서 다시 이제 봉쇄력으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소비 심리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지표들은 뭐 아직까지 괜찮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추가 부양책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희신 장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추가 부양책 얘기 나오고 있고 또 EU 정상들의 EU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 기금 이것도 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우지수가 240일을 돌파해서 장기란 돌파해서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차트는 여전히 좋습니다. 쭉 1만 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잘 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21선을 깨지 않고 있죠. 조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한다 하지만 요렇게 박스권에서 2주 동안에 고점 행보하고 있으니까 그거 밑에랑 비슷하다 봐야죠. 이렇게 이제 고점 행보하다가 다시 돌파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추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정비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보하다도 돌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별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뭐 우리도 잘 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죠. 주가가 저점 잡고 또 저점 잡고 장기 라인을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백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기대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우리나라도 뭐 나쁘진 않죠.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들 꽤 괜찮게 나오고 있고 화이자 장기 라인 돌파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 실적이 기대만 못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넷플릭스가. 그래서 넷플릭스는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치보다는 좀 미달이다. 그래서 이제 6.5% 빠졌는데 그렇지만 요 장기 라인을 잘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 부분이다. 주가 내려와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시대 최고의 종목 테슬라 아닙니까? 신의 주식 테슬라 보겠는데요. 테슬라도 지금 뭐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굉장하죠. 이게 $1,000 넘어가가지고 이제 $2,000 향해 가니까 정말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2차전지, 또 전기차 같은 것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적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인데 아마존도 상당히 시대의 영웅주로서 주가 쭉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번에는 조정받았죠.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도 조정받았는데 조정받았지만 이렇게 20일 라인을 잘 지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고점이 연봉 나오고 있지만 역시 아마존이다. 잘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시면서 전체 흐름 자체는 뭐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차트
참 2200을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팍 한번 또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또 팬데믹이 좀 많이 약해지는, 코로나가 많이 약해지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 같은 게 이제 가시화되면 더 나아지겠죠. 근데 하여튼 2200을 그 에너지상으로는 돌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돌파한 거 아니냐. 이번 주에는 이제 2200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방만 때리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제 파생해서 말이죠. 파생해서 지금 2200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 한번 질러보자 이런 생각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또 이 그 매도자들이 항복할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2200에서 위로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급격히 매도가 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하죠. 나스닥 양호하듯이 그런 이제 흐름인데, 뭐 정별 상태에서 잘 나갑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만은, 행보하지만 그래도 밑으로 내려오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행보하면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 정배된 상태 이런 모습들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쉽게 고점을 치고 내려온다 이렇게 보지는 말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종목 보겠는데요. 제가 지난 또 현대차를 중심으로 쭉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가 드디어 저점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당히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면서 교두부를 확보했다 그러죠. 자리를 딱 만든 다음에 이제 61선과 21선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힘을 내고 올라오는데, 현대차, 기아차의 그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서도 좀 잘 나간다. 또 유럽에서 괜찮다.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베트남에서는 또 도요타를 제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현대차는 위기가 생기면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인슈런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 상륙에서 마켓시아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2%에서 그때 10%까지 올라가는 모양을 봤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서도 현대차가 정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때 기억 때문에. 근데 실제로 또 좀 그렇기도 해요. 이번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내수도 괜찮은 편입니다. 현대차는 다른 글로벌 메이커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나타난 것 같아요. 물론 2분기 실적은 안 좋겠지만 3분기 이후로는 현대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최근에 그렇게 쭉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240일 돌파했는데, 돌파하면 우리가 돌파에 베팅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돌파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현대차가 테슬라를 따라잡는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전기차에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해서, 오히려 또 이제 우리가 2000대 강하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에서 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또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IT에서는 요즘 이제 LG전자가 강하죠. LG전자가 왜 강하냐는 것은, LG전자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글로벌 명품 가전 이쪽으로 완전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차트로도 상당히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장기 라인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돌파했다가 장기 라인 돌파하면은 다시 이제 깨고 내려갈까봐 걱정인데, 여기를 계속 한 달 동안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하고 7월달 들어가지고 힘차게 올라가면서 매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 안정궤도, 5일선을 딱 차고는 안정궤도에 접어 들어가지고 모양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엔진자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SK 바이오팜 이번에 신규 상장되면서 우리는 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 이어서 또 SK 바이오를 또 우리가 얻었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힘이 되지 않습니까? SK 바이오팜 이제 상장된 이후에 26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조정 받았어요. 물량 소화를 거쳤는데, 드디어 지난 주말에 차트가 몇 개 안 됩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드디어 5일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지금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5일선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가 20만원 아래에서는 사도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만원, 이제 19만 1,000원 마감됐는데, 5일선 확보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20만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또 이제 우리 바이오 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SK바이오팜이 좀 알아주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에서 신약이 더 중요하죠. 바이오 시밀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기술력 이런 면에서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아까 카카오 얘기하면서 그 아마존 얘기하면서 카카오 얘기했는데 카카오가 네이버가 진짜 대한민국의 아마존이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아마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올랐다 그러지만 올라왔어도 이 정별 상태가 망가지지 않고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 제가 21선 지지하냐 이렇게 보자 그랬는데 20일 지지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면은 20일 지지하면서 또 조정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은 필요해 보여요. 근데 기간 조정은 필요한데 가격 조정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조정 많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요즘 얘기로 존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격 조정이 심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카카오 가지신 분들은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중에도 유튜브에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종목에 관한 얘기 시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시면 그거 한번 참조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